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우 맨몸운동의 박성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무반동 머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무반동 머슬업 연습하기에 앞서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그립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철봉 위에 이렇게 손바닥을 펴두고 90도로 꺾은 상태로 철봉 위에 얹어두고 하는 갈고리 그립이라는 걸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펄스 그립, 방금처럼 90도로 접히되 철봉을 쥐는 그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연습해 볼 거는 이제 갈고리 그립을 이용한 상단 자세로 매달리는 홀딩을 연습해 볼 건데요. 우선 철봉이 높은 거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슴 높이에 올만한 정도의 높이의 철봉이나 이런 평행봉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갈고리 그립으로 철봉 위에 얹되 이 손목 접히는 부분이 맞닿을 수 있도록 얹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과 손 사이 거리는 이제 어깨보다 좀 넓게, 본인 어깨보다 조금 넓은 정도로 짚어주시면 되겠고, 이 상태로 이 쇄골 밑가슴이 철봉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견갑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다리를 떼고 홀딩. 이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손가락까지 이렇게 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갈고리 그립 홀딩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그립 자체로 매달리는 연습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이 동작에 필요한 견갑을 하강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로 매달릴 때 필요한 전완근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근신경계를 깨워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매달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한 0. 몇 초 만에 바로바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처음 하면은 지금 다리가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매달려서 다리를 뿅 떼면 바로 떨어지고, 뿅 떼면 바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10번 하고 쉬었다가 총 3번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토탈 30회를 매달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치는 최대 10초까지 별 무리 없이 한 번에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이번 연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했던 갈고리 그립 연습이 완료된 시점에서 해볼 수 있는 그 다음 연습 방법인데요. 펄스 그립으로 공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철봉을 잡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꽉 그냥 다 말아 쥐는 식으로 잡잖아요. 근데 이제 펄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목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 검지손가락, 이 검지손가락으로까지 다 쥐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여기 이 힘줄이 짧기 때문에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쥐지 않더라도 좀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이 땡긴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손목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선 가동 범위를 늘려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쥐게 될 텐데, 검지손가락은 그냥 사실상 얹어두는 거예요. 이 철봉 위에 이쪽 손목이 접어지는 부분을 갖다 댄다 생각한 상태로 이렇게 손바닥 기준으로 사선으로 철봉이 닿을 수 있도록 얹어주는 겁니다. 얹은 상태에서 이제 검지손가락을 빼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경 쓰셔야 할 게 이 펄스 그립으로 잡을 때 손등이 너무 과하게 막 말아서 이렇게 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버스럽게 말아줄 필요 없고, 손등이 바닥과 평행을 이룰 정도만. 네, 새 친구가 갑자기 울죠. 하여튼 이렇게 손등이 평평해지는 정도만을 유지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상태로 1단계에서 연습했던 것과 똑같이 가슴을 최대한 붙이고 견갑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떼는 거예요. 지금 이 연습을 할 때는 앞선 연습에서 견갑대를 하강시키는 힘과 이 전완근,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전완근의 힘이 어느 정도 길러져 있기 때문에 앞선 연습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테지만, 이 봉을 실제로 쥐는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따로 연습을 하되 앞선 연습처럼 10번 매달리고 쉬었다가 또 10번 매달리고 총 3세트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연습은 이제 앞선 연습들에서 펄스 그립으로 매달려 있을 능력을 기르는 훈련들을 해왔잖아요. 이번 연습에서는 이제 그걸 토대로 트랜지션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팔꿈치 쪽, 이제 정확하게는 삼두 내측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힘을 길러주기 위한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철봉에서 올라간 상태로 천천히 떨어져서 저희가 앞선 연습에서 했었던 펄스 그립 홀딩 상태로 멈출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이 훈련의 취지인데요. 아마 처음 하게 되신다면 아직은 이 떨어지는 트랜지션을 반대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중력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한번 덜커덩 거릴 거예요. 그 덜커덩 거릴 때 붙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 예상합니다. 이제 처음 하시면은 분명히 아픈 게 정상이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나 이거 좀 강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박성우 얘가 겁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따가도 하고 또 할 거야, 막 계속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훈련들은 펄스 그립 홀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력을 기른다기보다는 인대, 힘줄, 이런 결합 조직에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너무 빡세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훈련 주기를 일주일에 최대 2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했으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는 식으로 일정을 잡고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에서 네거티브를 할 때 처음부터 또 이것도 못 버티고 푹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선 연습에서도 이 눈치를 챘듯이 이 연습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개발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통증도 줄어들고 버티는 시간도 늘어나고 확실하게 네거티브해서 홀딩하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연습을 계속 반복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연습은 이제 무반동 머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
가장 중요한 연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정말로 네거티브를 통해서 길렀던 힘들을 이용해서 펄스 그립 홀딩 상태에서부터 트랜지션 구간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 그립 홀딩, 트랜지션, 여기서 바디스.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령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고, 정말로 이제 앞선 연습들에서 길렀던 힘들을 가지고 중력을 거스르는 동작인데, 굳이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매달려 있을 때는 이제 상체가 좀 이렇게 뒤로 누워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 형태에서부터 명치를 기준으로 철봉 위에다가 얹어둔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철봉이 이 정도 높이에 와 있겠죠. 이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명치 높이에 오도록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데 급급해서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하거나 강력한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힘이 정말로 생기고 나서도 습관이 들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확실하게 양쪽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대포로 하기에는 좀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연습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을 또 추가로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스핑크스 푸시업 아니면 임파서블 푸시업이라고 불리우는 동작인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짚고 있는 손을 중심으로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구부려졌다가 펴졌다, 구부려졌다 펴졌다 하는 동작인데요. 손은 11자로 짚되 팔꿈치도 11자 방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손과 발의 거리가 멀수록 난이도가 쉽고,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푸시업을 이용해서 이번 연습을 좀 더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을 테니까 잘 활용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연습까지 끝마치신 분들은 사실상 무반동 머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의 성공일 뿐, 나머지 절반을 위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데드행 상태에서 펄스 그립으로 잡고 머슬업을 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제가 이제 앞선 연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등 이쪽에 있는 힘줄이 짧기 때문에 데드행으로 매달려 있을 때 이 펄스 그립 상태를 유지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이 훈련을 통해서 힘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가동 범위를 확보해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은 앞선 연습들과 마찬가지로 결합 조직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손목 스트레칭과 함께 꾸준히 병행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연습의 목표는 펄스 그립을 유지한 채 데드행 상태로 매달릴 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반동 머슬업에 대해서 어떤 연습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무반동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반동 머슬업과는 좀 다르게 기술적인 요령보다는 무작정
힘을 길러주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연습들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연습하신다면 아마 한 달 정도에서 2달 사이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성우 맨몸 운동의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